자, 우선은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2%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2% 조정을 받는 원인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주들, 그죠? 삼성전자 관련주들, YC나 뭐 네오스, MTI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당장이 모멘텀이 없으니 시장에서 일단은 소외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활발한 거래 대금이 보였었고, 이 거래 대금들이 빠져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만. 그래서 제가 60분봉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때 들어왔던 수급 누가 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날 한시에 불가능해요. 무조건 세력이요. 세력이 만들었고,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이죠. 들어왔던 수요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 수요에 걸맞는 비례하는 공급이 없어요. 간단한 법칙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들어왔던 돈이 안 나갔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 거고. 근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 빠질 때 기습적인 슈팅, 제가 이날도 기습적인 슈팅을 예언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근데 이때 누가 기습적인 슈팅을 준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준 거예요. 누가 잘못인지 나도 몰랐지. 어떤 창고에서 나올지. 그걸 알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고, 기습적인 슈팅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단했던 게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그동안 이 주식 하면서 느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6월달에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구나. 아, 담아놓은 주체들이 일단 시장 상황 고려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구나.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긴 해요. 담아놓고 어차피 자기들은 물량 대량으로 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최대한 이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해라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선동이 되면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나 시장의 주체들이에요. 왜? 저렴하게 내놓아 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누군가가 갑자기 5억에 내놔요. 이거 왜 이래? 야, 뭔가 문제가 생겼나? 나도 내놓자. 야, 나도 5억. 근데 5억에 아무도 안 사. 야, 난 4억에 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이죠? 주가 올리는 것도 똑같아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산의 모멘텀? 뭐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모멘텀이 뭐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가면 돼요. 실적이죠. 실적. 두산이 드디어 실적이 나온다. 근데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흑자로, 그죠? 처음으로 흑자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흑자 이후로 내년이 중요한 거야. 내년에도 성장하네? 그 이야기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뭐 에코프로 다 잘 갔죠. 그 전까진 잡주였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뭐 저도 뭐 많이 살았다 뭐 이렇게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뭐 번데기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원하는 길에 가끔은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돌부리가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 돼요. 앞으로 그 길을 안 가거나. 그죠? 근데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내가 앞으로 뭐 A에서 B로 갈 때 그 길은 쓰면 안 되겠다. 이 길은 쓰지 말자. 안전한 길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 돌아가면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 보니까 안전한 길은 여기였구나. 앞으로 이 길을 이용하자. 근데 길이라는 게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 그죠? 과거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낮아지고 박스 잡고 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돌리는 수급이 들어온 건 반드시 누군가가 물량을 한번 소화를 한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2월달, 3월달 규칙적으로 실적 발표 나오고, 이슈 없는데 수급 들어오고, 보호 예수 물량 60초 만에 쓸어가고, 이거 누가 만들어내는 흐름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물론 내 계좌에 찍혀있는 마이너스를 보거나, 올라가지 않는 두산 로보틱스, 뉴스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는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근데 항상 대박주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야, 지금까지 진짜 개잡주였고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갑자기 뉴스가 뜨고 좋은 호재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네?
야 뭐야 근데 왜 올라가는 거야? 봤더니 실적이야. 봤더니 뭐가 또 엮여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 연동해서 협동로봇 개발을 하고 있고 월마트와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센터 운영을 하면서 협동로봇을 이용해서 피킹하고 포장하고 다 하고 있어요. 협동로봇은 지금 우리가 마치 저는 2차전지 상황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2차전지 정말 좋을 때 정말 좋은 실적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게 누구도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았고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보고서 쓰고 여기저기서 뭐 하고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2차전지라는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애널들이 없었기 때문에. 왜? 전무후무하거든. 없거든. 맨날 뭐 에너지 분석하고 자동차 산업 분석하고 반도체 산업 분석 이게 익숙하거든. 근데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죠?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분석 잘할 거예요. 근데 협동로봇 시장은 새로 군면한 산업이거든. 코로나19 이후로 새롭게 뜨고 새롭게 인공지능과 접목되고 아직까지 시장도 적응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도 야 이게 협동로봇 진짜 괜찮을까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기업 탐방도 하고 좋은 호재도 기다려 봐야 되고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이게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멘텀이 어디에서 등장하겠어? 어떤 외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 이런 플로우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어떤 이슈 메이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대선 집중하자. 응? 왜냐? 제가 자료들 다 보여드렸잖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중국은 계속 규제를 할 거예요. 로봇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자, 산업용 로봇이 기존의 로봇 산업 중심이었잖아요. 여기에도 중국에다 25% 관세를 때려버려요. 애초에 북미나 유럽에는 전기차, 반도체, 로봇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앞으로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로보틱스를 위해서 플랫폼 아이작을 만들고 있고 CES에서도 로봇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로봇이 일상이 될 거다. 물론 끝판왕은 인간은 로봇이 되겠지만 이 엔비디아가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모든 것은 로봇으로 직결이 될 거다. 인간형 로봇이 결국 끝판왕이 될 거지만 다른 서비스, 물류, 뭐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절대 시장이 작지가 않다. 그래서 일본의 화낙 같은 기업들, 유니버셜 로봇 뭐 이런 애들이 왜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전환을 했느냐? 이 시장이 작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미국한테 완전 된통 당하고 있는 거 사실은.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시진핑. 맨날 1대1로 하잖아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이란 나라 우리가 제일 인구가 많은데 뭘 못할 게 있냐. 기축통화국 미국? 야 우리도 위하나 기축통화국 해보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 경제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고 자기가 세계 경제 패권을 움직일 거니까. 다른 주변 국가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좋고 야 우리 미국 있어야 돼. 짝짝꿍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뤄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 너무 의존이 심하고 미국이 보이지 않는 핵미사일 버튼 뭐예요? 바로 금융이라는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 중심인 달러에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모두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장 지어라 와서 공장 지어. 야 중국 규제, 전기차 관세 규제 하는데 다 하는 거. 왜? 자신들이 이룩해 놓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미국의 나라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이 뭘 하겠다고요? 공장 다 가져오겠다고 하잖아요. 중국에 있던 거. 겪어봤기 때문에. 애플 공장 가동 중단돼, 테슬라 공장 가동 중단돼.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예요? 미국을 위해서 공장을 더 짓겠다고 하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인건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협동 로봇 시장이 애초에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코로나 때문이다. 공급망 붕괴. 결국 중국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협동 로봇 모멘텀이 한번 있었구나.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 상장이 되고 나서 그나마 이제 모멘텀 얻으면 살짝 간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사이클이죠. 제조업 부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주가 이렇게 저렴할 때 뭐 만원도 안 할 때 이럴 때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 종토방 분위기 어땠을까?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좋다고 하더니 왜 못 가냐? 근데 결국은 얼마나 올랐어? 만원도 안 하는 게 10만원 가고 20만원 가고 30만원 갔잖아요. 한미반도체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만원, 2만원 할 때 뭐 반도체 업황 개선된다. 이거 이제 시작 아니다. 고평가다. 뭐 개선될 게 뭐가 있냐. 근데 엔비디아가 신호탄을 쏴줘요.
근데 이미 예정된 바였죠. 왜? 11월 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SK 하이닉스 엮이면서 주가 20만 원까지 갔네요. 알테오젠 같은 주식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얘기 들었겠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식이냐? 근데 이 주 10만 원도 안 하던 게 29만 원까지 찍었었네요. 요런 거예요. 근데 주식이 저렴할 때는 항상 안 좋은 얘기들이 가득하고 호재는 보이지 않고 계속 종토방 가면 안 좋은 얘기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만 보지 말고 상남이 영상을 믿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상남이 영상 믿고. 그리고 이 작전 개시 지표는 신규 상장주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값이 부족해요. 소식값을 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그런데 점점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그럼 언젠가 두산 로보틱스에게도 작전 개시 지표가 뜰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넥슨 게임즈 오늘 변동성 굉장히 심하던데 결국 주가 올랐네요. 또 오늘 7% 올랐고 9%까지 올랐다가 빠진 모습이네요. 자, 다시 두산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분명히 시작이 될 거예요. 67,600원? 저는 절대 깨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깨는 건 세계 증시가 다 같이 폭락을 하거나 두산에게 뭔가 돌발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돌발 악재가 등장하기 어려워요. 왜? 두산은 뭘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뭐 악재라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상 1상 진행했는데 결과가 실패다. 임상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행 못했다. 계약 따내려고 했는데 계약이 안 됐다. 요런 거죠. 두산 뭐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바라볼 때 플로우 안에서 실제로는 사업을 잘하고 있죠. 기대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주식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뭔가 뉴스가 진행되는 게 없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실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가 안정권을 잡은 구간인 거예요. 이 박스권 자체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 하나만 봅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탈 때 거래량 돌파 나올 때 거래량 봐야 돼요. 거래량 보고 놀릴 때 들어가자. 저는 처음부터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분석이 틀린 적이 있어요. 언제냐? 바로 이때요. 더 갈 줄 알았어요. 저도 이때 못 팔았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견디면서 함께 추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를 가져오시면서 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힘든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가에겐 피 같은 돈일 거고 반드시 수익을 거둬야 되는 너무 간절한 돈일 거고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쓸어 담으세요. 이 말만 했을 거예요. 그냥 협동 로봇이니까 갈 겁니다. 이러고 중간에 안 찍고 나중에 저기 가고 있을 때 그죠? 또 언급을 하겠죠. 제가 여러 종목들을 찍어드리면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떨어진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로 거의 다 올랐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올랐어요. 왜? 그 섹터 자체가 빠질 수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은 뭐 기다리면 나중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자, 기다리면 영원히 기다리면 올라오는 주식이 있다? 끔찍한 주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도 안 올라오는 주식들이 허다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냐? 기다려도 안 올라오는 주식은 사람들이 영원히 모르거든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만 아지. 기다리면 올라오는 게 주식이다?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하고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잡혀있는 내용들일 때나 가능한 거예요. 두산은 하나 확실한 게 있죠. 시장이 절대로 두산이 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소멸할 수가 없다. 두산이 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 저출산, 고령화, 선진 국가들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고령화로 들어갈수록 뭐가 돼요? 점점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에게.
시장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항상 오늘만 보고 주식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 물론 저도 매일같이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힘든 순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건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 순간, 그때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드린 말씀들이 정말 많은데 당장에 하나만 보고, 그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만 보고 다른 것들까지 판단해버리고 앞서 나가시거나 걱정을 하시거나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런 것들, 그죠? 오늘 두산 로보틱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댓글로 많은 응원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